자, 문제들은 다 풀어보셨죠? 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문제풀이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만든 문장이 맞는지 이제 같이 풀이를 할게요. 자, 풀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언어의 기본이 누가 뭘 했냐가 관심이 있는데 이 누가 뭘 했냐에 관심을 갖는 그 엄청난 흔적이 의문문을 만드는 데도 있었죠. 자, 우리가 그전에는 의문문을 무조건 다짜고짜로 이렇게 뭐 의문사지 뭐 조동사니 이렇게 공식부터 시작을 하고 갔었는데 이제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추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내가 과연 이 행동을 하는 주인공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문문의 형태 자체가 달라졌어요. 자, 누가 했는지 모르면요. 이거는 정말 간단했죠. 이 사람을 그냥 사람 이름 대신에 who를 쓰고 원래 문장 쓰듯이 그대로 했었죠. 자, 효리가 내 치킨을 먹었어요. 효리 ate my chicken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거 말고 그냥 효리인지 누군지 모르면은 효리 이름 대신에 who만 썼으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Who ate my chicken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인재가 우리가 흔히 보는 좀 더 많이 보고 약간 어려워하는 그 의문문인데 우리가 흔히 책에서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라고 배웠던 것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영어의 본질을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언어를 벗겨내는 작업을 해서 네모박스 2개에 사람 행동 칸을 채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박스는 궁금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원래는 뉘앙스 박스인데 우리가 당분간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크게 이거 이상의 뉘앙스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했니? 하니 평상시에 하는 일, 그 다음에 할 거니 이러면 will 이 정도 챙기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너가 아닌 애가 한 명이에요. 너가 아닌 애가 한 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효리, 재석이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죠. 그런 애가 이렇게 한 명이라는 거야. 또는 뭐 명수. 만약에 재석이랑 명수예요. 그럼 너는 아니지만 얘네는 2명이죠. 그러면 안 쳐요. 그러니까 태희는 한 명이고요. 태희랑 효리 하면은 2명이 되는 거죠. 이게 한 명일 때만 얘네들은 챙겨준다는 한국인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문법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숫자를 중시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본질, 이 존재를 중시하는 언어여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당분간 나올 때마다 그냥 더즈를 그냥 이때 쓰세요 이러면은 그때 얼른 옆에다가 이걸로 고쳐주시면 되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뉘앙스 바꾸는 거는 말문뜨기 강의라든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때 하나씩 챙겨 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게요. 자, 아까 너 언제 일어나니?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을 묻는 거죠. 그러면 너 언제 일어나니? 어떻게 물으면 돼요? 여기다가 when, 그 다음에 평소에 do you get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너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도 한글 글씨가 언제라고 하기도 하고 몇 시에라는 글씨도 있죠. 그럼 몇 시에 해당할 때는 여기는 뭐라고 썼나요? what time 바로 쓰면 됐죠. 그 다음 평소에 하는 거 do you get up 그 다음에 넌 언제 샤워하니? 평상시에 샤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언제 when do you take a shower. 네, 샤워하다 이런 류의 단어들, 일상적인 단어들 같은 경우는요. 만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서 이거 쓰는구나 하고 챙겨서 익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그런 것들도 다음에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너는 몇 시에 학교 가니?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그 다음에 출근하다라는 이 엄청난 표현을 한국어에서 출근하다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많이 살펴보겠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언어예요. 출근의 진짜 물리적인 뜻은요. 내 몸이 일터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go to work 이게 끝이에요. 이걸 그냥 살릴게요. 그럼 몇 시에 출근하니? What time do you go to work? 그 다음에 넌 아침으로 뭘 먹니? 이러면은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이를 끝에 써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 글씨 하나만 덧붙으면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다시 해볼게요. 나는 사과를 먹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요? I eat. 네, 평소에 먹는 거. I eat. 뭐 여러 개 먹고 싶으면은 그냥 I eat apples. 요거까지는 누구나 다 해요. 제가 아까 어떤 상황이 와도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공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요. 이런 거예요. 난 아침으로 사과를 먹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난 아침으로 단지 이거 글씨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이때부터 어버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난 아침으로 사과를 먹지. 이렇게 놀라운 문장이 이렇게 뭐가 하나가 툭 들어와도요. 일단은 동요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 올 때는 일단 난 당당하게 여기서는 틀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누가요? I eat. 그 다음에 내가 먹는다는 동작은 아침으로예요? 아니면은 사과예요? 내가 먹는 거는. 그쵸? 그러니까 먹는다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먹을 음식 대상이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는다는 동작 자체를 못해요. 내 몸으로. 내 몸으로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끝에다가 바로 붙여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I eat apples.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아침으로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팁인데요. 정 몰라요. 그러면 일단 한글로 아침으로 라도 끝에라도 쓰세요. 그러니까 그냥 한글로라도 쓰셔도 좋으니까 일단 얘까지는 먼저 절대 건들지 마시고요. 끝에 붙이는 거. 근데 그걸 이제 정말 일상에서 필요한 간단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끝에다가 붙여줄 테니까요. 알려드릴 테니까 아 이렇게 쓰는구나 이 정도 챙겨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아니면은 여러분은 아침으로 삼겹살 드시나요? 안 드세요?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나는 아침으로는 삼겹살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don't eat 삼겹살 for breakfast. 만약에 먹는 집이에요. 그러면은 I eat 삼겹살 for breakfas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아침에 삼겹살을 안 먹었거든요. 사실 삼겹살을 아침에 먹는 사람을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을 그냥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집 식구들의 특징이 5시에 일어나가지고 수영을 가고요. 수영 1시간을 하고 갔다 와서 삼겹살 한 판씩 구워 먹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이렇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뚱뚱한 게 아니라 정말 몸매도 이렇게 운동과 이게 딱 그 균형이 잡혀갖고 다부진 체형에 그리고 체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3 때 오래 앉아 있으면은 이게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랑 자기 동생은 운동을 하고 이렇게 또 잘 먹어주고 이러니까 밤샘을 해도 끄떡없는 강철 체력. 당연히 체력의 차이는 성적의 차이예요. 훌륭하더라고요. 자, 그럴 때 나 아침으로 삼겹살 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I eat 삼겹살 for breakfas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만약에 그럼 점심 때는 삼겹살 드세요? 점심 때 드세요. 네, 가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냄새 빼서 점심 때 고기를 안 먹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뭐 가끔 드시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eat 삼겹살 for lunch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저녁으로는 당연히 삼겹살을 먹죠. 자, 그러면 나는 저녁으로 삼겹살 먹어요. 그러면은 I eat 삼겹살 for dinn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뒷페이지 한번 다시 볼게요. 너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니? 그럼 어떻게 해요? What movie do you like? 그 다음에 넌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What food do you like? 그 다음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니? 그러면은 What TV program do you li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어떤 차를 좋아하나요? 그러면은 What car do you like?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괄호에 뭐가 들어가도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drink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음료도 되고 뭐 술도 되고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생활 필수 질문을 만드는 팁을 2개를 드릴게요. 자, 넌 어떤 술 좋아하니? 그러면은요. 어떻게? What drink do you like? 만약에 drink가 꺼림칙하다. 나는 꼭 술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알코올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what alcohol 네, do you lik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다만 팁 하나를 드리면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냥 알콜 이렇게 붙여버리는데 영어에선 H 소리가 조금 더 우리보다는 살아있어요. alcohol. alcohol. 얘를 H를 좀 살려주세요. alcohol. What alcohol do you lik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술을 물었으면은 또 필연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어떤 안주 좋아하니? 그렇죠. 네, 어떤 안주 좋아하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안주는 영어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양 애들의 이렇게 술 먹는 습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얘네들은 그걸 별로 이렇게 술 마실 때 그냥 옆에 뭐 프레첼이나 땅콩이나 이렇게 간단한 걸 곁들이지 우리처럼 튀김류나 이게 거하게 식사가 될 만한 게 따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의 문화에 맞춰 갖고 굳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먹을 때 옆에 곁들여지면 그냥 다 사이드 디시예요. 근데 얘는 또 문맥에 따라서요. 우리나라 사람은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옆에 딸린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반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반찬이 사이드 디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서양 애들은 밥이 주식이 아니고 걔네는 예를 들어서 고기가 주식이다. 그러면 고기 옆에 곁들인 애들이 사이드 디시인데 우리는 밥을 주식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찬을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사이드 디시를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는 문화권에 일단 애초에 반찬이라는 개념이 걔네들의 문화랑 다르니까 이거 왜 없나요? 이렇게 직역을 하면 좀 힘들고요. 그냥 이 문맥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술 좋아하니? What drink do you like? 아니면 술을 살려볼까요? 어떻게? What alcohol do you like? 그 다음 어떤 안주 좋아하나요? What side dish do you like? 이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풀어보셨죠? 그러면은